우리는 잠을 매일 자지요. 왜 자는 걸까요? 그냥 졸리니까 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꿈이란 대체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잠을 잘 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잠이란 뭔지, 그리고 꿈이란 뭔지, 불면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을 매일 자지요. 왜 자는 걸까요? 혹시 PD님은 우리가 왜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식과 준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냥 졸리니까 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잠을 자는 어떤 이유, 그리고 이 수면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을 안 자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인인데 학생 때 11일 정도 잠을 자지 않아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이 사람이 이 11일 동안 잠을 안 잤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좀 보면 점차 집중력과 기억력이 계속 떨어졌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환시와 같은 것들을 보고 망상과 같은 증상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결국에 이 11일 후에 기록은 결국 중단을 하게 됐고요. 기네스북 측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종류, 사람한테 언제든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기네스는 기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이야기가 됐지요. 이 사람 사례를 봤을 때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 헛것을 보거나 환시 같은 것, 누군가가 나를 해치고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망상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잠을 자는 것, 즉 수면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보면 수면은 이 항상성을 회복을 하지요. 우리가 낮 동안 사용했던 이런 신체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 뇌의 소모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낮 동안 학습된 정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낮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아주 가벼운 일상에 대한 기억부터 굉장한 어떤 지식까지, 이러한 것들을 자는 시간 동안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겨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일부는 까먹지만 중요한 기억들은 머릿속에 남아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으로 감정 조절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자는 동안 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낮 시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좀 기분이 나아진다, 상쾌해진다,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잠을 통해서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혹시 PD님께서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잠을 안 자고 싶다, 잠을 줄이고 싶다, 안 자고 뭔가 더 많은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잠만 줄이면 이것저것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의 권장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 국립수면연구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예요. 성인의 수면 권장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고요. 롱슬리퍼, 숏슬리퍼가 있어요. 잠이 적은 사람을 이 숏슬리퍼, 6시간 이하를 자도 낮에 적절히 활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롱슬리퍼라고 있어요. 9시간 이상을 자야만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적정 수면을 자는 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적정 수면을 자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인은 유달리 이 숏슬리퍼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야 된다, 8시간에서 9시간 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한창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자는 건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좀 숏슬리퍼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산업화 이전에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잤어요. 보통은 농사를 많이 지었지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좀 더 자거나 덜 자도 실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산업화가 되고 분업이 되니 출근 시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이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생겼고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야 되게 되는 거지요. 원래 사람마다 키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깨고 자는 구조가 다 다르게 원래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같은 시간에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모아두니 그때부터 수면 장애라는 개념이 점차 생긴 거지요.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이 서양 사회에서는 충분히 자고 휴식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반면 한국은 좀 달랐죠. 한국은 산업화가 일어난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이 당연시하는 문화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면, 성실 이런 개념이 중요해지고 많이 자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실은 이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고 한 어떤 기득권의 잔재 같은 거예요. 오래 일하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오래 일해라. 그리고 적게 자라.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평균 수면이 가장 짧은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눈 감아서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총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고 깨는 사람의 이 뇌파를 측정해 보면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렘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Rapid Eye Movement, 안구가 빨리 움직이는 시기가 있는데 이 앞글자를 따서 렘수면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이 비렘수면이라고 해요. 다시 비렘수면은 1에서 4단계로 또 나눌 수 있고요. 이는 뇌파의 차이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단계와 2단계의 수면을 우리는 얕은 수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단계와 4단계의 수면을 깊은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푹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3, 4단계의 깊은 수면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고요. 수면을 취했을 때 길게 잤는데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수면을 보면 깊은 수면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약간 컴팩트하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운하다 라고 할 때는 깊은 수면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꿈이란 대체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꿈을 왜 꾸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꾸는 꿈의 이 80% 정도는 렘수면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꿈은 보통 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오랜 무의식을 포함한 나에게 중요한 주제가 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 최근에 겪었던 경험, 그날 있었던 경험이면 더 강렬하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자고 있는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한 자극, 요 3가지가 결합되어서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주제, 나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꾸는 꿈이기 때문에 나의 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 프로이트도 꿈을 분석을 했고, 꿈 분석을 해서 사람의 어떤 내면에 접근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같은 작가가 쓴 책을 보면 장르가 다르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겹칠 때가 있죠. 실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어떤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보면 결국 이 비슷한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꾸는 꿈은 결국에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꿈 안에서는 결국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항상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 꿈에서 이 분석을 하는 중요한 이유, 즉 내면으로 접근하는 근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겪었던 이 경험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뇌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에 꿈의 배경이 되고 등장인물이 되고 겉으로 보이는 플롯이 형성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진짜 주제는 따로 있고요. 세 번째, 꿈을 꾸고 있을 때 신체 상태도 꿈에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자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다. 자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너무 덥거나 한쪽 팔이 눌려 있어요. 이러한 신체 자극이 또 꿈에 영향을 미치지요. 이런 게 종합되다 보면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한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